안녕하세요. 오늘은 잡초의 성공 전략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잡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오히려 약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잡초를 뽑지 않는 거래요. 제초를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식물들하고 경쟁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형 식물이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잡초가 오히려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잡초를 뽑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잡초를 없애고 만다 라는 재밌는 말로 책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잡초는 가혹한 환경에 도전을 해서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식물이잖아요.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곳에 있는 잔디나 그런 거는 엄청나게 짧게 잘려도 굉장히 푸르게 또 자라죠. 이런 잡초들은 아래쪽에 성장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잡초가 위를 잘라도 가장 중요한 성장점이 그 지면하고 거의 다을락말락한 곳에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는 상처를 입어도 성장점을 잘 지켜가지고 다시 자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또 잡초 중에서 질경이 아시죠? 그 질경이는 짓밟힌다는 거를 반대로 이용을 하는 아주 똑똑한 식물이에요. 그 질경이의 학명이 플란타고라고 한대요. 근데 이 뜻이 발바닥으로 운반한다 라고 합니다. 질경이는 물에 젖거나 하면은 점착액이 나와서 구두나 아니면 동물의 발에 착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경이라는 잡초도 굉장히 영리하게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자기 퍼트리는 거죠. 그리고 잡초가 또 하나 대단한 점은 식물에는 하드닝이라는 현상이 있대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데 약한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진정한 승리자는 가장 밑바닥에 있다. 그러니까 잡초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잡초 중에서 굉장히 수명이 긴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잡초는 이렇게 종자가 잘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과거에는 명아주 그 종자가 1700년 전 종자가 땅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잡초나 식물은 오히려 그렇게 힘들지 않고 역경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부분도 나와요. 고구마 같은 식물은 줄기나 잎만 이렇게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과번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비료 성분을 너무 많이 줄 때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자는 너무 풍족한 환경일수록 줄기나 잎만 만들게 된다. 사람도 이렇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잡초를 보면서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요. 잡초는 항상 차선책을 준비한다고 해요. 닭의 장품이라는 그 잡초가 있는데 이 꽃이 곤충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꽃을 피우곤 하는데 만약에 곤충이 안 오면 시들기 직전에 수술이 안쪽으로 굽어가지고 암술한테 꽃가루를 묻힌대요. 이게 자동 자가 수분 방법인데요. 많은 잡초들이 이렇게 자가 수분 방법을 굉장히 발달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차선책이기는 한데 전혀 수분이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제비꽃 있잖아요. 그 제비꽃에서는 젤리 상태의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개미의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꽃이 우리가 도시 그 콘크리트 틈새에서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게 개미에 의해서 옮겨져 가지고 뿌리를 내린 거라고 해요. 그리고 개미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수분이나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꽃은 굉장히 영리하게 이동을 하면서 번성을 해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좋았던 게 한눈을 팔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잡초는 성장을 할 때 견눈이라는 걸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견눈이 가지로도 성장을 하는데 보통은 그냥 싹으로 남고 성장을 안 한대요. 이렇게 보면은 견눈은 별로 자기 역할을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줄기가 뭐 꺾이거나 잘려서 성장이 멈추면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견눈이 빨리 성장을 해서 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좀 한눈을 팔고 견눈을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양성인데요. 1840년대 아일랜드에서 감자 돌림병이 유행을 했대요. 근데 이때 감자가 완전히 거의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자 돌림병이 돌았느냐 하면은 아일랜드에서 감자를 한 가지만 재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병이 걸렸을 때 모든 감자가 전부 해를 입은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우리한테 의문을 던지는 게 잡초라는 게 정말 필요 없는 풀인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아시죠? 근데 그 호밀도 원래는 보리밭에 피해를 주는 잡초였대요. 근데 이게 보리보다 잘 자라고 뭐 제초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발상을 다르게 해서 호밀을 보리가 좀 자라기 힘든 환경, 뭐 추운 지방 이런 데서 잘 자라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잡초는 필요 없는 풀이 아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치를 지닌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나 잡초와 닮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잡초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재미있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